안녕하십니까. 고지학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좋지 못한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다룰 주제는 탄핵 정국이 부른 불매운동 전쟁입니다. 2019년 7월이었죠. 일본 아베 정부가 일본의 첨단 기술 제품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를 했죠. 이른바 우리 경제에 이제 보복을 가한 건데, 그 이후에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아주 거세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제 좀 잠잠해지는가 싶으니까 새로운 불매운동의 불씨가 지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게 뭐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적극 옹호하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기업, 그리고 국민의힘과 연루된 기업들 대상으로 네티즌들 사이에 불매운동이 거세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지금 불매운동에 집중 타깃이 되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기업이에요. 유가공 업체죠. 푸르밀이라고.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자의 막내 동생이 푸르밀 회장입니다. 신준호라고. 그래서 지금 뭐 이미 보도가 됐지만은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구 김재섭 의원한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섭 의원이 계속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있어가지고 걱정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야,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나도 박근혜 탄핵 반대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지만은 1년 지나니까 또 나 찍어주지 않았냐. 금방 다 까먹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결국 윤상현 의원이 인천 미추홀구에서 5선 의원이거든요. 5선을 했는데 미추홀구 유권자들이 개돼지라는 거죠. 개돼지다. 1년 지나면은 또 다 까먹고 나 찍어주는 개돼지다. 다음 23대 총선에서 인천 미추홀구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정말 개돼지인지 그렇지 않은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윤상현 의원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옹호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푸르밀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유제품 브랜드하고 윤상현의 얼굴을 합성한 그런 사진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속히 지금 뿌려지고 있어요. 급속히 유포가 되고 있는데, 푸르밀이라고 하는 회사는 원래 롯데 1978년에 롯데 우유로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신격호 자기 형이 큰형이 롯데를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받아가지고 운영을 한 거죠. 그런데 롯데하고 상표권 분쟁이 벌어져가지고 2009년에 아예 독립을 했어요. 롯데 우유에서 푸르밀로 상호를 바꾸고 아예 독립을 했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영업 적자가 4년 내내 지속이 됐어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3년 넘게 끌었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컸고요. 다음에 저출산으로 학령기 아동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우유 소비, 유제품 소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에 전 임직원을 정리해고시켜버렸어요. 정리해고시키고 아예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또 뜬금없이 1년 뒤에 사업을 슬며시 재개를 했어요. 푸르밀이. 그래서 얘네들이 뭐 이렇게 인건비 줄이고 구조조정 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거 아니었나? 뭐 이런 의심도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푸르밀은 가나 초코 우유, 검은콩 우유 이런 제품을 히트시킨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유제품 회사인데, 유가공 업계에서는 푸르밀이 지금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은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그래서 아예 이번 기회에 완전히 문을 닫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자, 다음에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민의힘과 연루된 불매기업 리스트, 불매기업 브랜드 리스트라는 게 돌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10개 브랜드가 적시가 돼 있는데 어쨌든 이걸 작성한 사람은 내란 방조당인 국민의힘과 연루된 기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보기에는 일부는 맞는 것 같고 또 일부는 좀 무리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래서 소비자들이 옥석을 잘 가릴 필요가 있다. 우선 애경그룹 산하 브랜드가 여러 개 포함이 됐어요. 뷰티 브랜드 루나, 다음에 치약 브랜드죠. 2080. 다음에 항공 계열사인 저가항공 계열사인 제주항공. 이렇게 애경그룹이 여러 브랜드가 포함이 됐고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이면서 자기 이름을 내건 뷰티 브랜드를 만든 정샘물, 또 굽네치킨. 굽네치킨은 국민의힘 의원 출신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이선 의원 출신이죠. 홍철호가 동생하고 같이 만든 회사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굽네치킨이 올라 있고 다음에 뭐 패션 브랜드 글로니 등등 해가지고 10개 브랜드가 포함되어 있는데 글로니에 대해서는 여기 대표가 최재인이라는 사람인데 지난 대선하고 총선 때 빨간색을 활용한 게시물을 SNS에 집중적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거 국민의힘 지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의심을 사고 있는데 본인은 나는 국민의힘 지지자 아니다. 그건 오해다. 나는 정치적인 중립자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다음에 애경이 왜 이렇게 많이 포함됐냐. 아시겠지만은 1700명 이상의 희생자를 낳았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거기서 문제의 그 옥시라고 하는 브랜드 다음으로 문제가 된 제품을 많이 판 데가 애경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미명하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직후에 대폭 강화됐던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확 풀어버렸어요. 그래서 애경이 윤석열의 신기업 정책의 수혜자다. 그래서 애경을 집어넣은 게 아닌가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애경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이 리스트가 확산돼가지고 이미지 실추를 당하고 있다. 우려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고요. 다음에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은 이 친구는 노골적인 윤석열 지지자였어요. 윤석열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고 윤석열의 다양한 게시글에 좋아요를 마구마구 눌렀고 그런데 이렇게 불매기업 리스트에 오르니까 이제 뭐 자기가 윤석열 지지자라는 이야기를 부인도 안 하고 시인도 안 하고 어찌됐든 윤석열의 계엄령은 나도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참담한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고 다음에 굽네치킨 같은 경우는 국내 4번째 치킨 브랜드거든요. 치킨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꽤 규모가 크죠. 홍철호 경기도 김포에서 이선 의원이에요. 국민의힘. 그 친구가 동생인 홍경호 현 굽네치킨 회장하고 같이 창업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굽네치킨에서 해명 자료를 내가지고 창업주는 홍철호의 동생인 홍경호 현 회장이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굽네치킨과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에서 계속 홍철호와 홍경호가 공동 창업했다라고 기사를 써왔는데 한 번도 그게 잘못된 정보다 시정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굽네치킨의 해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에 좀 의문이 가고요. 하나 의구심을 표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하나는 굽네치킨의 닭고기. 사실 치킨 가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닭고기죠. 닭고기 가공육을 공급하는 게 홍철호가 만든 회사예요. 아니 굽네치킨이 일감 몰아주게 하는 거죠. 닭고기 가공육을 친형인
홍철호가 만든 회사에서 공급받고 있다 하는 걸로 봐서는 굽네 치킨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사실 영세한 그 가맹점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뭐 굽네 치킨 본사가 타격을 입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하여튼 영세 가맹점주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다음에 영화로도 불똥이 튀었어요. 소방관이라는 영화인데요. 7일이었죠. 지난 7일 탄핵 소추안 1차 투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퇴장해버렸죠. 보이콧하고. 그 직후에 영화 소방관 보지 말자라는 불매 움직임이 온라인에서 쫙 일었어요. 왜 그랬냐. 그 퇴장했던 의원들 중에 하나가 곽규택이라고 검사 출신이고 부산이 지역구인 아주 꼴통 보수에 해당하는 의원인데, 그 형이 곽경택 감독이에요. 소방관 만든. 그 부산 지역을 그 배경으로 한 깡패 영화 친구를 만들었던 그 감독이죠. 근데 곽경택 감독이 즉시 온라인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표결까지 집단으로 거부한 데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분노한다. 전 세계에 창피를 안겨준 윤석열은 즉각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이렇게 아주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고, 그 이후에 소방관 불매 움직임은 잦아들었다. 그래서 지금 그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매 운동은 대부분 윤상현 의원 처가 기업이라든가 국민의힘 뭐 굽네 치킨, 국민의힘 의원 출신의 지금 대통령실 윤석열 밑에서 정무수석을 하고 있는 뭐 홍철호라든가 이런 게 지금 연루된 기업들, 아니면은 자기가 노골적으로 윤석열 지지자임을 그동안 온라인상에서 드러내왔던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데, 극우층이 맞불을 놨어요. 극우층이 맞불을 놓은 게, 지금 극우층의 타깃이 된 게 누구냐면은 가수 아이유예요. 아시겠지만은 아이유가 13일이었죠. 14일 날 윤석열 2차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 전날 칼바람을 뚫고 여의도로 결집한 시민들과 아이유 팬들을 위해서 700인분의 먹거리를 선결제하고 핫팩이라든가 이런 용품을 응원하고 그랬는데, 가수 아이유를 겨냥해서 극우층 커뮤니티에서 어떤 글들이 돌고 있냐면은, 아이유가 광고 모델로 나왔던 브랜드들을 불매 운동합시다. 그러면서 지금 꼽은 데가 우리은행, 뭐 제주 삼다수, 도미노 피자, 하이트 진로, 뭐 차앤박 화장품, 뭐 이제 이런 브랜드들인데, 아이유는 연예인 중에서 광고 파워가 1위예요. 2022년, 2023년 연속으로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 1위를 했어요. 엄청난 광고 파워를 갖고 있는 연예인인데, 지금 아이유를 겨냥해서 극우층에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다. 다음에 아이유뿐만 아니죠. 뭐 소녀시대 유리 같은 경우는 당산동에 자기 단골 김밥집이 있는데, 거기서 수백 인분의 김밥을 선결제해서 이제 집회에 참석한 팬들한테 지원을 했고, 다음에 걸그룹 뉴진스 같은 경우도 뭐 김밥, 삼계탕 등 먹거리 500인분을 선결제하고 공개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내놨고요. 가수 윤종신을 비롯해가지고 엄청난 그 스타급 연예인들 수십 명이 탄핵 지지한다,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들의 동참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는데, 이 극우층들 커뮤니티에서는 얘네들한테 사이버 테러를 가하자, 그래서 탄핵 찬성 리스트라는 게 지금 돌고 있어요. 탄핵에 찬성했던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을 공유를 하면서 유튜브나 SNS 계정에 가가지고 집단적으로 악플을 달자. 그리고 또 희한한 게
미국 중앙정보부에 고발하자. 참,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극우층의 뇌 구조가 어떻게 된 건지. 윤석열만 썩은 뇌가 아니라 극우층의 뇌도 썩은 게 아닌지. 아니, 이런 스타급 연예인들이 자기 팬들을 위해서, 추위에 떠는 팬들을 위해서 응원하고 물품을 후원하고 사랑을 보내는 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 그리고 범법을 저질렀으면은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지 왜 미국 CIA에 신고를 하냐고요. 우리가 친일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친일파, 사대주의, 그게 골수에까지 뿌리 깊이 박혀있는 종자들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극우층에 타깃이 되고 있는 게 가수 이승환 씨예요. 아시겠지만은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해서 무료 공연을 했었죠. 무료 공연을 했고 계속 시국이 요동칠 때 그런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개념 있는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가수 이승환 씨가 25일이죠. 크리스마스 때 경북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로 돼 있어요. 열기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의 보수단체 13개. 제가 보기에는 보수단체가 아니라 극우단체예요. 극우단체.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해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승환의 콘서트가 열리는 데가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미시가 소유한 공공기관인 거죠. 공공 공연장인 거죠. 근데 더욱 가관인 게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뭔 얘기를 했냐. 가수 이승환 씨 측과 대관 계약을 하면서 만약에 정치적인 발언을 공연 중에 하면은 안 된다라는 조건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수 이승환 씨가 만약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은 공연을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어요. 참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지역은 지자체조차도 극우에 세뇌돼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16분짜리 취임사를 읽었어요. 저는 딱 그거 들으면서 윤석열은 진짜 전능하구나. 참 험난한 5년이 될 것 같다. 딱 느낌이 왔는데 아주 짤막한 취임사였는데 무려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35번을 외쳤어요. 자유. 자유가 중요하다. 뭡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젊었을 때 권했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인가요? 그 책을 자기가 30년 동안 옆에 끼고 읽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그리고 보수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예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거든요. 아니, 그리고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대관 계약을 해주면서 정치적 발언하면은 공연 중단시키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하여튼 좀 흥분을 했는데요. 근데 가수 이승환 씨 역시 멋진 가수입니다. 이승환 씨가 19일 날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35년 만에 가수 데뷔 35년 만에 구미에서 처음 하는 공연인데 참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다. 그렇지만은 내가 공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 내 공연을 보러 와주기로 한 관객들을 위해서 몸이 부서져라 노래하고 뛰겠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아껴뒀던 특수 성대를 꺼내서 조이고 닦고 갈아 끼우고 갈 테니 여러분들도 각오하고 오셔라. 내 인생 최고의 공연으로 만들겠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25일 가수 이승환의 구미시 공연이 극우단체의 방해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를 탄핵 정국이 부른 불매운동 전쟁이라고 표현은 했지만은 뭐 게임이 안 되죠. 지금 그 극우층의 불매운동은 오히려 역풍을 부르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 국민의 80% 이상이 윤석열의 탄핵을 원하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죄 수괴로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극우층은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인 거죠. 일단 쪽수에서 엄청 밀리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스타급 연예인들의 팬들이 적극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니, 스타가 자기 팬들을 위해서 후원한 게 무슨 그게 잘못이냐, 그게 죄냐. 우리가 너희들이 불매운동하는 브랜드 우리가 더 열심히 사줄 거야. 제주 삼다수, 하이트 진로, 도미노 피자 우리가 더 열심히 마시고 열심히 먹어줄게. 이른바 강매운동을 하고 있어요. 강매운동. 불매운동이 아니라 강매운동. 우리가 강제로 억지로라도 사줄게. 그래서 그런지 극우층에 지금 불매운동 타깃이 된 브랜드들은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혀 극우층의 불매운동은 전혀 반향이 없다. 제품 판매에 전혀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불매운동 전쟁이라고 했지만은 민주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민주 진영의 불매운동이 성공적인 귀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고작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작의 경제버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정국이 부른 불매운동 전쟁 2탄입니다. 바로 저번 컨텐츠에서 제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처가기업이죠. 푸르밀,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루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셨고 천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에 상당히 많은 댓글이 아니 왜 스타벅스하고 신세계백화점, 이마트가 빠졌냐, 신세계 좀 다뤄라, 그런 이제 주문들이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는 신세계 그룹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주 시민 세력한테 제일 밉상, 제일 밉보인 기업인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은 단연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죠. 아시겠지만은 이른바 멸공 시리즈, 뭐 모르겠습니다. 뭐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뭐 멸공을 하든 뭐 멸균을 하든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어찌됐든 간에 기업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대놓고 적대적인 용어를 쓰는 게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일었는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의힘의 극우 정치인들이 부안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용진이 신났다고 멸공이 정치권으로 번지니까 야, 우리 사이좋게 멸공을 외치자, 또 이렇게 오히려 선동하는,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이런 행태를 보여줬는데, 2022년 1월이었어요. 1월에 정용진, 당시에는 신세계그룹 부회장이었는데, 뜬금없이 인스타그램에 뭐 정용진 부회장이 뭐 인스타그램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숙취 해소제 사진에다가 멸공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아가지고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그걸 삭제해버렸어요. 폭력을 선동한다라는 이유로. 사실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반공도 있고 승공도 있고, 뭐 공산당에 반대한다, 뭐 공산당을 이기자, 극복하자. 근데 멸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거든요. 박살내자, 아예 없애버리자,
라는 그런 적대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구글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자기네들 룰이 있겠죠. 인스타그램을 삭제해버리니까 정용진이가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시진핑 중국 공산당 국가주석의 사진을 올리고 그 밑에 또 멸공 이렇게 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계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관련 산업에 종사를 한다. 그리고 그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도 좀 생각을 해라. 네가 개념이 있는 거냐 지금 도대체? 애들도 아니고 무슨 짓이냐. 어? 이렇게 비판이 쇄도를 하니까 아니 내가 멸공한 거는 중국 공산당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 북한 공산당을 겨냥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을 내리고 이번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을 띄웠어요. 정말 하여튼 유치하죠. 유치한 장난인데 여기에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부안내동을 했다. 제일 먼저 호응한 게 누구냐?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이에요. 윤석열이가 잽싸게 신세계 이마트를 방문해가지고 여수 멸치하고 콩을 구입하는 사진을 띄웠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달았냐? 달걀, 파, 멸치, 콩 이렇게 달았어요. 자 보십시오. 달걀하고 파를 합치면은 달파예요. 달파. 다른 사실 극우 세력이 친문 세력, 문재인 정부하고 문재인 지지 세력을 멸시하는 용어거든요. 달파, 친문 세력을 깨트리자. 즉 문재인 정부와 친문 세력을 색깔론으로 공격한 거예요. 다음에 멸치와 콩, 멸콩이잖아요. 줄이면은 정홍진의 멸공에 엄지척 해준 거예요. 그런데 기자들이 아니 왜 달걀파, 멸치, 콩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 멸치 육수 내고요. 콩국수 해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라는 식으로 넘어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개수작이죠. 개수작. 그런데 여기에 또 많은 극우 정치인들이 가세를 했어요. 나베가 빠질 수 없죠. 나경원 의원이 멸치하고 또 콩을 구입한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멸공 자유라고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또 김진태, 대표적인 국힘의 극우 정치인이죠. 김진태가 윤석열이 이마트를 방문해서 멸치와 콩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어떻게 달았냐. 노골적으로 문파 멸공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다 함께 멸공 캠페인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KBS 아나운서 출신의 그 당시에 국민의힘 부대변인이었던 김연주 역시 자기가 이 멸치하고 콩을 구입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주말엔 달파 멸콩 윤석열이 달았던 해시태그를 반복을 했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안 빠졌죠. 아침 식단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콩자반하고 멸치 볶음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의 극우 정치인들이 정용진의 멸공 챌린지에 가세를 했다. 그런데 사실 참 유치하죠. 유치하고 진정성도 없고. 그리고 정치인들이라는 게 국민 통합에 앞장서야 될 정치인들이 이런 식으로 편가르게 하고 색깔론을 부추기고 60년대 7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의 반공 논리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멸공 운운하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슬그머니 그들만의 잔치, 구구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버렸죠. 그래서 한동안 잠잠히 잊혀지는가 했던 정용진이가 바로 며칠 전에 또 언론에 대서특필이 됐어요. 이번에 내용이 뭐냐? 한국 기업인 중에 처음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랑 만났다. 이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더니 보니까 미국 공항에서 또 한국 공항에서 또 기자들이 몰려가가지고
또 뭐 대거 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정용진 몇 달 전에 신세계그룹 회장이 됐죠. 부회장 하다가 이제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점심을 함께 했고 별도로 여러 주제에 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점심을 겸해서 10분 내지 15분 정도 얘기를 했어. 근데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어. 이게 말이 됩니까? 신통방통하죠. 10분 내지 15분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 주제를 가지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정용진은 정말 신통방통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 그래? 트럼프 당선인 하고 무슨 얘기했어? 그랬더니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얘기할 수 없어. 트럼프 당선인과 대화한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어. 이렇게 넘어갔어요. 10분, 15분 동안 점심 먹으면서 햄버거 한 조각 먹었겠죠. 맥도날드 한 조각 먹으면서 뭔 얘기를 했겠어요. 무슨 구체적인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나눈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럼 솔직하게 시간이 워낙 짧아가지고 별다른 이야기는 못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죠. 뭐 마치 자기가 대단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언론에 대서택필이 됐다. 2002년 초에 이렇게 멸공놀이를 하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주가는 하락하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신세계, 이마트,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이마트 노조까지 나서서 비판 성명을 냈죠. 그러니까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다시는 내가 멸공 언급 안 할게 이렇게 꼬리를 내렸어요. 그랬는데 또 이달 4월 총선 때였죠. 총선을 한 2달 앞두고 슬금슬금 또 기어 나와가지고 또 인스타그램에다가 멸공을 거꾸로 읽으면 멸공이 되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멸균, 박멸 이런 단어들을 또 게시물에 활용을 하기 시작했다. 참 이 재계 인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인간이다. 바로 어제였죠. 바로 어제 국무총리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관광진흥대회를 열었어요. 원래 올해 해외 관광객 2천만 명 목표가 2천만 명 유치가 우리나라 목표였어요. 그런데 10월까지 1,300만 명밖에 안 왔어요. 11월, 12월이 성수기인데 관광 성수기인데 윤석열이 저 인간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나라를 이렇게 작사를 내놓으면서 해외 관광객이 뚝 끊겼어요. 그래서 올해 2천만 명 유치 목표는 물 건너갔고 내년에 1,850만 명 목표를 삼았어요. 그러면서 역점을 둔 게 뭐냐면은 중국 관광객 유치예요. 중국이 올해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로 받아들이겠다고 자기네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 관광객을 무비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용진처럼 이렇게 계속 멸공 떠들고 그것도 어린애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력 기업이니 신세계 이마트 같은 유통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이렇게 멸공 떠들면은 만약에 그게 중국 관광객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면은 신세계나 이마트 이용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 면세점 와가지고 물건 팔아주겠어요? 제발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정용진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으면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정용진이가 서울대 서양사학과 87학번인데 대학교 입학할 때 학생 카드에 어떻게 적었냐? 키 178cm에 몸무게 73kg이라고 적었어요. 79kg. 178cm에 79kg. 그런데 몇 년 뒤에 군 신체 검사를 받는데 체중이 104kg인 거예요. 104kg. 키가 179cm면은
군 면제 기준이 103kg이래요. 그런데 딱 1kg을 오버한 거죠. 79kg에서 무려 25kg을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은 이거 고의로 군 면제 받으려고 살찌운 거다라고 의혹을 제기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99% 그럴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다. 아니, 군대 생활이라도 열심히 했던 군 복무자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북한 공산당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열심히 싸우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살찌워가지고 군 면제 받은 놈이 북한 공산군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도망갈 놈이죠. 그런 자식이 무슨 뭐 맨날 멸공 떠들고 말이죠. 그러니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하여튼 정용진이 이 경고망동의 대명사인데, 재계에서 올해 초에도 지지 하디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슈퍼모델하고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뭐라고 썼냐. 기자 친구들, 형이 지지 하디드 만나서 밥 먹었다? 매장도 방문하고. 그런데 단순 만남이니까 우리 기자들 억측하지 말기를 바래. 이렇게 썼어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아니, 미국 출장 갔으면은 제대로 자기 볼 일이나 볼 거지. 왜 슈퍼모델 만나가지고 시시덕거리고 밥 처먹고. 신부님 말씀대로, 대전에 있는 신부님이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왜 지랄 발광을. 그러니까 신세계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자, 정용진이가 트럼프 당선자 만나고 왔다고 하니까 재계의 평가가 어떠냐. 신세계는 내수 전문 기업이에요. 내수 유통 기업. 만약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현대자동차나 대우조선해양이나 이런 기업이라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미국의 투자 선물을 알릴 수 있는 기업이니까 환영하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정용진이가 플로리다의 마라라고 리조트를 방문했을 그 당시에 일본의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똑같이 방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손정희를 직접 데리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이렇게 애우를 해줬는데, 정용진은 아들이 자기 친구라고 그러니까 야, 그래? 햄버거 먹는 점심자리에 잠깐 끼워준 거예요. 그리고 10분 동안 만나가지고 그래, 우리 아들하고 잘 지내. 이렇게 덕담 몇 마디 했겠죠. 그거를 무슨 지가 뭐 대단한 한국 최초로 뭐 트럼프 당선자랑 만나가지고 자기가 여러 주제를 놓고 심도 깊은 대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언론에 공개를 할. 그래서 재계의 평가는 아들의 인연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개인적인 인맥으로 만난 거는 한계가 뚜렷하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구동성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표 한번 보시죠. 관세청 올해 1월 달에 관세청이 내놓은 자료인데, 작년에 대한민국 주요 교역국 순위예요. 1등이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액 1위, 수입액 1위, 교역액 단연 1위예요. 3위가 베트남이에요. 우리나라 수출액 3위, 교역액도 수출 수입 합쳐서 3위. 중국, 베트남, 우리나라의 1위, 3위의 주요 교역국이에요. 모두 다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예요. 제발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합시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보수 정권의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 외교했잖아요.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게 보수 정부입니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과 연관된 산업에 지금 관련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종사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용진처럼 이렇게 까불면은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2002년도에 전국 이마트 노동조합에서 정용진 당시 부회장한테 했던 이야기 제가 다시 한번 정용진 회장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는 건 자유인데 그 여파가 수만 명의 신세계 이마트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기업인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그간 사업가로서 걸어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정용진 회장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이고요.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신세계도 이마트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세계그룹 전체로 보면은 지금 스타벅스 말고는 돈 제대로 버는 데가 없어요. 24시간 오로지 경영만 생각을 해도 내일을 장담하기 어려운 게 신세계그룹의 미래예요. 제발 정용진 회장, 제발 멸공놀이 인스타그램 놀이에 빠져 있지 말고 신세계그룹 경영에 매진하십시오. 스타벅스,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불매운동 불씨 아직 안 꺼졌습니다. 고재학의 경제버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버스 대표 고재학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민주시민들 그리고 국회의 노력으로 일단 무산이 됐지만은 2차 내란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사실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내란은 민주 대 반민주 그리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국민과 내란 속의 윤석열의 싸움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본질인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극우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지금 상황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보수 대 진보의 어떤 진영 대결 구도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보수 세력이 조기 대선이 불가피하다는 어떤 상황 인식하에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런 어떤 그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은 대중문화계에도 불똥이 튀어가지고 최근 보수층의 결집에 힘을 얻은 극우 세력이 이 타깃으로 삼은 연예인이 한 명 있는데 바로 가수 아이유입니다. 저는 여러 지금 탄핵 국면에서 여러 연예인들이 이런 윤석열과의 어떤 싸움에 뛰어들었는데 윤석열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런데 가수 아이유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자기가 정치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비난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아이유가 한 거라고는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하루 전 12월 13일이었죠. 12월 13일 날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몰려들어서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 집회 현장에 몰려들었던 많은 시민들 중에 아이유 팬들도 있었거든요. 보니까 아이유 팬덤을 유엔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아이유 소속사에서 이 유엔아를 위해서 아이유가 여의도 매장 5군데에서 선결제를 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유 팬들을 위해서 떡과 빵과 음료와 국밥 여의도 매장 5군데에서 500인분을 선결제했다라고 공개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는 아시겠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75% 80%가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깜짝 놀라가지고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보수와 진보의 그런 대결 국면도 아니었고 아이유 입장에서는 자기 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선결제를 한 것 이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가수 아이유를 지금 극우 세력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저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수 김은국 씨라든가 JK 김동욱이라든가
뭐 나훈아라든가 배우 최중현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JK 김동욱 같은 경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 윤석열이 구속되던 19일 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지금 분노하고 나중에 울자. 윤석열의 구속이 부당하다라는 거죠. 그 며칠 전에는 뭐 내가 실망스럽더라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 떨어져 나가도 좋다. 뭐 실망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다. 가는 사람 안 잡겠다. 그러면서 멸공합시다. 뭐 영어 욕설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윤석열을 옹호를 했죠. 사실 JK 김동욱은 한국 국적이 아니고 고등학교 때 캐나다에 이민을 가서 시민권을 얻은 캐나다 국적의 가수예요. 그런데 당연히 뭐 군대도 안 갔고 한국 군대도 안 갔고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면은 외국인은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 그 네티즌이 지금 JK 김동욱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JK 김동욱이나 가수 김은국이나 또 배우 최준용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런 배우가 있는지 몰랐는데 경기도 화성에서 부인과 함께 식당을 하면서 극우 유튜버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배우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달 15일 날 2차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가지고 윤석열이 체포가 되니까 저 부인은 저렇게 울음을 터뜨리고 있고 뭐 울먹이면서 최준영이 대통령이 무슨 죄가 있냐 그러면서 후원금 좀 보내달라. 결국 저게 뭐 장사 속인지 뭐 유튜버들이 이 탄핵 반대 집회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 달에 뭐 1억 2천, 2억 뭐 이런 식의 떼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배우 최준영도 거기에 가세를 해가지고 다음에 뭐 가수 나훈아 씨, 뭐 한국 가요사에서 정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대단한 가수죠. 그런데 교묘하게 국민의힘처럼 교묘하게 지금 상황을 윤석열의 내란을 양비론으로 호도를 하면서 뭐 왼쪽 너희도 뭐 잘한 거 없잖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뭐라고 했냐.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해라. 어디 어른이 이야기하는데 지랄들을 하고 있냐. 이런 식의 폭언을 했는데 가수 이승환 씨가 이야기를 했죠. 어른과 노인은 다르다. 그러니까 나이 처먹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기 삶을 이렇게 성찰하고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주변 상황도 마찬가지죠. 그런 시선으로 보면서 좀 더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어떤 지혜로운 어떤 성찰의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나훈아는 나이 처먹은 노인이죠. 가수 이승환 씨의 지적이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우 연예인들처럼 가수 아이유가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국민들 모두가 윤석열의 내란에 분노하던 그 시기에 당연히 80% 가까운 국민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했고 그 국면에 여의도 집회에 간 팬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핫팩을 지원한 그게 전부라는 거죠. 과연 그것이 극우 세력들의 SNS 테러를 당할 정도의 정치적인 행동이었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극우 세력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아이유 SNS에 몰려가 가지고 온갖 뭐 이제 너 속 시원하냐? 너 중국으로 가서 살아라. 아니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을 철떡같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극우 세력이?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슨 얘기를 했냐? 적대적인 해외 세력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게 결국 중국 공산당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중국 공산당이 부정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네가 21대, 뭐 22대 총선에서 진 거다. 아니 그러면은 대선에서 자기가 이긴 거. 그 직후에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거. 그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자기네가 이긴 건 부정선거가 아닌 거, 진 거는 부정선거다. 아니 그리고 김민전은 탄핵 지지 집회에 온통 중국인들 천지다.
중국인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 극우 매체가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에 갔을 때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를 했다. 그래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을 했다. 이런 식의 보도를 단독이라고 붙여가지고 했는데 중앙선관위가 해당 언론과 그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을 했죠. 그리고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전혀 믿을 수 없는 가짜 뉴스다. 제발 한국 국민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라고 언론에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가수 아이유한테 몰려가가지고 너 중국 가서 살아라. 나는 얼토당토 않은 댓글 테러를 가하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아이유는 사실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이에요. 2022년, 2023년에 한국 소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 모델 1등으로 연달아 뽑힐 정도로 광고계에서 인기가 좋아요. 노래 잘하죠, 착하죠, 예쁘죠, 마음씨 곱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안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극우 세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아이유가 CF 광고 모델로 나간 제품의 리스트를 공유를 하면서 우리 도미노 피자 이제 안 먹어. 제주 삼다수 안 먹어. 우리 은행 카드 해지할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노골적으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그 제품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극우 세력이 지금 열심히 불매운동을 하지만은 제품 판매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저는 불매운동뿐만이 아니에요. 또 희한한 거는 가수 아이유를 미국의 중앙정보부 CIA라고 하죠. 영어 약어로 CIA에 고발하자. 나 고발했다라고 하면서 인증샷을 띄우는 그것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런 지금 아까 보셨듯이 뭐 그런 BBQ나 KFC나 BHC에 뭐 고발하지? 아니면은 뭐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뭐 아이유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뭐 이런 식의 밈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극우 세력의 뿌리는 친일파거든요. 친일파의 후손인 극우 세력은 지금은 친일뿐만 아니라 친미 사대주의에도 굉장히 경도돼 있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 그리고 설사 뭐 잘못을 했으면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왜 고발을 해야지 왜 CIA에 신고를 합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극우 세력이 이렇게 열심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도 제품 판매에 영향이 없을까? 지금 아이유 팬들과 민주진영 시민들이 아이유를 지키자. 우리가 극우 세력의 공격에서 아이유를 지키자. 그래서 구매운동 맞불을 놓고 있어요. 좋아. 우리가 제주 삼다수 더 열심히 사 먹을게. 나 하이트 진로만 마실게. 도미네 피자 더 열심히 먹겠어. 라는 식으로 구매운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아이유의 SNS 댓글을 엄호를 하고 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엄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뭐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런 극우 연예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이 잘 됐다. 내란을 옹호를 하고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에 분노를 하고 윤석열이 탄핵돼서는 안 된다. 차라리 계엄을 좀 더 잘하지 그랬냐. 라는 식의 그런 시대착오적인 극우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뭐 극우 세력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상식적인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비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발언을 한 연예인이 아니다. 전혀 지금 동떨어진 오로지 윤석열이 탄핵되기 전에 윤석열의 탄핵을 요구했던 집회에 갔던 팬들을 위해서 성결치한 부분을 가지고 저런 식으로 난리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저거 좀 도를 넘는 거 아니냐. 그러지 말자.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의사 출신 국민의힘 정치인이죠. 박은식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 물론 뭐 이 사람도 자기가 뭐 아이유 팬이었다고 하면서 아이유가 왜 성결제를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라는 아이유가 잘못했다라는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박은식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아이유가 지금처럼 그런 유능한 아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거다. 우리 국민의힘도 아이유와 같은 그런 아티스트들의 지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좀 노력을 하자. 국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정당이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 이야기를 정말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극우층 여러분들한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라. 45년 만에 유물을 지금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21세기 대한민국으로 끌고 온 괴물이에요. 윤석열은. 보수를 괴멸시키는 지금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제 조기 대선은 불가피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층이 결집한 것도 결국은 대선 국면을 염두에 둔 저는 행보로 보여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집권이 두렵고 어쨌든 그걸 막겠다라고 똘똘 뭉친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뻐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뭐 그런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어쨌든 곧 다가올 대선 국면에서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뭉쳤다고 보는데 그러려면은 윤석열과 같은 민주헌정 질서를 파괴한 그런 중범죄자와는 절연을 하시고 국민의 삶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낫게 만들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조금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미래 비전과 정책을 지닌 그런 유능한 정치인을 내세워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경제버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